북한의 지뢰 도발이 발생한 지 오늘로 열흘째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동영상을 내놔라. 지뢰를 묻는 그 동영상 증거 있느냐? 이런 입장인 건데요. 자, 증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자세히 또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군 내부에서 이 김관진 안보실장에 대한 사조직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또 자세히 짚어보겠고요. 이 보고 당일 문제가 여러 가지가 드러났는데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저희가 지휘 체계를 오늘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북한이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조순희 차장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조순희 차장. 네. 조금 전이죠? 발표한 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합참에 북한이 전통문을 보내왔는데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비무장지대 지뢰 매설 북한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뺌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떤 군사적 목적을 필요로 한다면 막강한 화력수단을 이용했지 세 발의 지뢰 따위나 주물러 댔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증명할 수 있는 동영사를 제시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또한 이런 모략극을 날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지뢰 매설 너무나 북한의 소행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인터넷에서는 이게 어떤 우리 정부가 날조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좀 악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모양새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예, 하종대 부국장. 예. 사실 좌파 진영에서 그동안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동영상이 있느냐, 왜 폭발 동영상은 있는데 묻는 동영상은 없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북한이 같은 논리로 지금 자신들의 소행을 부인을 했네요. 예. 결국 제가 이틀 전에도 예. 이 탑10에 나와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왜 그러면은 매설 장면에 동영상은 없느냐, 폭발 장면에 동영상이 있는데 폭발 장면의 동영상은 열 감시 장치로, 연령상 감시 장치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첫 번째 폭발이 있은 뒤에 우리 군 병력, 우리 그거를 운용하는 TOD를 운영하는 병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2차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영상이 잡힌 것이지 평소에는 여러 군데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영상이 잡히기가 어렵다. 예. 그리고 그 자리, 그 철문, 그 통문 자리에는 평소에 24시간 감시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CCTV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영상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인균 대표님. 네. 그런데 저 설명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왜 그 중요한 자리에 CCTV 좀 설치해 놓으면 어떤 거냐. 지금 뭐 대한민국 온 전역에 CCTV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중요한 자리에 왜 CCTV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네. 어떻게 답을 해드려야 될까요? 저기 비무장지대는 사실은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저기는 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휴전선 전역에 저러한 통문들이 155마일 전체에 다 통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저기에다가 CCTV를 장착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그 휴전선 비무장지대 내에 전체적으로 전기를 넣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GOP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철책선은 사실은 불법입니다. 우리도 불법이고 북한도 불법이에요. 저렇게 있어서는 안 돼요. 예. 그런데 저기에다가 우리가 CCTV를 설치를 하는 것은 우리의 GOP, 즉 군사 분계선의 그 남방 한계선이 북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저기에는 CCTV를 설치를 해서는 안 되는 자리죠. 그러면은 지금 저 동영상이 왜 지금 두 번째 폭발밖에 없냐 하면은 TOD라고 하는 것인데요. 적외선 카메라죠. 저것을 이제 지금 사고가 난 지점부터 한 2km 후방에 우리 GOP 철책에 있는 TOD 기지입니다. 그러면 저 TOD 기지는 사실은 이 지점은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점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TOD 하나가 감시해야 되는 포인트가 한 열 몇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면 여기 왼쪽부터 시작해서 한 번씩 다 보고 다시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제가 정확한 그걸 하면은 보안이기 때문에 100수십여 번을 저 지점을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 10분보다 조금 못 미칠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폭발이 발생을 했을 때는 오른쪽으로 가 있었던 겁니다. 예, 다 이제 지켜보고 오른쪽으로 가 있었는데 폭발이 나니까 이 TOD 조작한 병사가 무슨 소리야 하고는 바로 카메라를 옮긴 거죠. 예. 그래서 무슨 일인가를 지켜보고 있는데 또 2차 폭발이 발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게 있는 것이고 왜 저게 있는데 매설한 건 없냐? 매설한 건 당연히 없죠. 예. 왜냐하면 저 지점은 저기가 폭발이 났기 때문에 저기가 대단히 중요한 데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군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조수진 차장, 결국엔 북한이 이제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렇게 되면 남남 갈등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북한이 바로 노리는 것이 남남 갈등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어떤 발표도 믿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번 우리 청와대라든지 NSC 과연 외교 안보의 컨트롤 타워가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비판할 것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과 별개로 북한의 어떤 그 음모, 남남 갈등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지뢰 도발 사건이 있던 당일날 한민구 국방부 국방장관 존재감이 거의 없었다 이런 비판이 있었죠. 도대체 국방장관 어디에 있었느냐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오고 갔었는데요. 이 한민구 국방장관 실종 사건 저희가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대통령은 언제 보고 가셨어요? 아마 제가 대통령께서 보고받은 시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장관이 보고 안 합니까? NSC 통해서 대통령께서 보고받으셨을 것으로 좀. 직접 지휘 보고하는 상황과 어떠한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건지 대통령께서는 NSC를 통해서 충분히 적시에 다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장면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참 답답함도 느끼고 또 분통이 터졌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는데, 신은균 대표님. 네. 자, 이 NSC가 도대체 뭐길래 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얘기를 못하고 NSC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 군 지휘 체계는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 아니겠습니까? 예. 국군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국방부 장관이 군을 지휘를 하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지휘에 따라서 합참의장이 작전 지휘를 하게 됩니다. 전 작전 지휘를 하고 또 국방부 장관의 또 지휘를 받아서 각군 참모총장이 군정을 또 담당을 하게 됩니다. 예. 전투는 합참의장이 하고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제 군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이제 청와대 안보실이라는 게 생겼죠. 예. 그리고 그 이전부터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NSC 의장은 당연히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그 4일날 사건이 발생했는데 8일날 NSC가 열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8일날 열렸던 NSC는 대통령이 참석한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아니고 그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뭐 국가안전처 장관 여러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그 상임위원회에 예. 국가안보실장이 의장인데 네. 예, 그 상임위원회를 8일날 한 겁니다. 근데 결국엔 대통령 참석을 안 한 안 거고요. 이 중요한 회의에. 네. 자, 그러면 지휘 체계가 어떤지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네. 결국에는 안보실장을 거쳐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법에는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자, 원래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 이런 식으로 지휘 라인이 이어집니다. 예, 이게 네. 정상적인 법에 정해진 그게 지휘 법입니다. 체계죠. 네. 예. 그런데 NSC라는 자문기구가 생겼고 네. 청와대 비서실 외에 국가안보실이라는 또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구가 생겼습니다. 자, 그럼 거기는 네. 참모 아닙니까? 참모죠. 예. 참모인데 지휘 체계는 아니죠. 네, 참모인데 네. 이 국가안보실을 만들면서 또 대통령 령에 의해서 이 국가안보실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를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장이라서 컨트롤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일선에 가보면 그 누구도 이 국가안보실을 건너뛰어서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이야기를 한다라고 예. 생각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청와대 국가안보실 상황실이 있고 그 길을 통해서 이제 컨트롤이 된다라고 군인들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뿐이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매우 중요한 매년 연초에 국방정책 전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할 때 연다든지 아니면 진짜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NSC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다 해서 그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건데요. 예.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북한이 지휘 도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은 그냥 평상시에 자그마한 소소한 사건을 국가안보실을 통해서 NSC를 통해서 보고하는
그거에 그치지 말고 국방장관이 직접 대통령한테 따로 보고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자체에 대한 판단이 없었고 그거를 하지 않았다는 건 한민국 국방장관이 크게 잘못을 했다고 봐야 되는 예,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번에 북한의 이 지뢰 도발은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북한 도발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 때 대통령의 의장인 NSC가 열리지 않는다면 과연 NSC는 왜 존재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점이 참 의문입니다. 하종대 부국장. 예. 근데 이제 김관진 실장을 놓고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론의 중심에 서 있는데 지금 김관진 실장이 군을 사조직화한다. 이런 논란이 상당히 그동안 있었고 예. 지금 현재도 바로 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어떤 그 입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분 때문에 많이 좁아지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뉴스 탑10에도 우리가 예. 취재한 내용이 있죠. 네네. 네. 자, 같이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는데. 예.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예. 김관진 안보실장이 군인사까지 좌지우지한다는 말이 군 내부에 많다. 사실은 이 얘기가 지금 나온 건 아니고 1, 2년 전부터 이미 나왔었던 거죠. 그리고 예.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군 고위 간부가 직접 청와대에 보고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민국 국방장관의 어떤 명령이라든지 그런 위상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명령이 제대로 잘 움직이지 않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신윤균 대표 많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이제 김관진 장관이 2010년 11월 달에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장관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 5년이 다 되는 기간 동안 군의 최중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관진 장관이 이제 그동안 그 군의 최중심에 있으면서 어떤 군 구조도 개혁하고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인사 문제입니다. 뭐 군뿐만 아니라 그러겠죠. 모든 예, 어떤 조직이겠죠. 조직이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관진 장관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장관으로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안보실장으로 있으면서 지금까지 군에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군대는 진급 기간이 3차에 걸쳐서 기회를 줍니다. 1차 진급, 2차 진급, 3차 진급. 그래서 이제 한 3년 정도의 기회를 주죠. 3차 진급이 끝나면 그냥 그 사람은 진급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럼 뭐 그래서- 벗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자기 소령은 45세, 예. 흉령은 53세, 계급 정년이 대령은 거죠. 56세 해서 계급 정년까지만 근무를 하고 더 이상 진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후배들은 우리 기수 중에서 몇 명 정도가 진급하겠다라는 계산이 딱 나와 있죠. 그러면 내가 저 몇 등 안에는 들어가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 하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계산이. 근데 이제 김관진 장관이 지금 사조직화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신이 데리고 있다가 어떤 그 정권 교체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은 청와대 상황실에 근무를 하는 장교들은 정말 이를테면 대박 터진 겁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 사람들 진급이 잘 안 돼요. 그랬던 사람들을 김관진 장관이 다 끌어당겨서 5차, 6차, 7차까지 진급을 시켜줬는데 예. 그 명분이 뭐냐면 우수한 인재를 나중에라도 발탁했다 하는 명분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은 장군이 예를 들어서 정해져 있는데 옛날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을 진급을 시키면은 당연히 후배 어떤 특정 기수는 진급을 몇 명 덜 하게 되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불만이 좀 쌓이고 있는 이런 예. 것들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하종대 부국장. 예. 중요한 거 하나 짚어봐야 될 텐데. 네. 자, 이 한민구 장관이 정말 보고 시간을 착각을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계속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국회에 보고했을 때 4일날 청와대 보고를 했다 이렇게 했다가 아니다 내가 착각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예. 이게 군이라는 조직이 보고가 이제 생명이고 더군다나 장관인데 이 보고 시점을 착각했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한민구 장관이 처음에 얘기할 때는 4일에 북한 도발 가능성까지 청와대에 보고했다 했다가 청와대에서 4일에는 그 내용은 보고받지 않고 북한 도발 가능성은 5일에 오후에나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 장관께서 그 자기가 날짜를 착각했다 이렇게 후퇴한 건데요. 예. 만약에 이렇게 중요한 보고를 장관이 착각을 해서 잘못 얘기를 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지금 날짜가 며칠이 지나지도 않았습니까? 오늘이 바로 14일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청와대에서 대통령한테 부담이 돼요. 4일날 보고를 했다고 한다면 5일에 우리 통일부도 대북제의를 했고 대통령도 대북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에서 북한이 지리 도발을 했다는데 대북 평화 제의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이렇게 5일에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혹시 한 거 아니냐. 그리고 결국 한민구 장관이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가 착각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이 보고라는 것이 그 군은
언제 전쟁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고 체계가 가장 신속하게 되게끔 해놨습니다. 네. 특히나 현 정부 들어와서는 청와대 안보실이 생겼기 때문에 그 안보실에서 컨트롤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보실이 왜 생겼습니까? 천안함 폭침 이후에 생겼습니다. 천안함 폭침도 보고 때문에 논란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가 청와대 실시간으로 정확한 보고가 들어오게끔 다 시스템화 해놨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그 앵커께 뭔가를 알려줄 게 있으면 전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기는 전화가 없습니다. 바로 군단에서 군사령부와 합참 청와대 실시간으로 모든 것이 정확하게 똑같이 전파가 되는 게 현재 시스템이고, 또 지금 8월 24일까지 대령 진급 시점이에요. 아, 그래요? 청와대 상황실에 근무하는 그 상황실 육군 총괄 장교, 아마도 뭐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번에 대령 진급하는 그 라인에 있을 겁니다. 예. 그거 일부러 자기가 누락해서 지금 이번 주가 지금 대령 진급 심사 중인데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종대 부국장 말씀처럼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총대를 맸다. 총대를 맸다. 네, 그렇게 봅니다. 조수진 차장, 뭐 예전에 청와대에 출입을 했었는데, 자,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대통령이 좀 곤란한 상황에 빠지니까 국방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사실 자체를 바꿨다, 이런 의혹이 생길 정도의 상황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한 번도 못 본 케이스고요. 예. 우선 이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의 보고 시점조차 착각을 한다면 국방부 장관을 이분은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5일날 아침에, 그러니까 사고 다음 날에 왜 우리 정부가 이 북측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이니까 이거를 그냥 5일날 보고받은 것으로 하자,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거죠. 이번에 어떤 북한의 그 지뢰 파편이라든지 또 어떤 그 당시 상황이라든지 폭발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당시 사고가 발생한 지형이라든지 여러 가능성을 보더라도 바로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을 추정하는 것은 대단히 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다면 4일과 5일은 제쳐놓고라도 왜 NSC가 8일날 열렸는지, 그리고 이 8일날 NSC가 열렸는데도 대화는 대화대로 한다, 이런 맹탕 보고서를 만들었고요. 또 10일날에도 여전히 북측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또다시 제안했습니다. 이게 이 어떤 4일이냐 5일이냐를 떠나서 지금 총체적으로 기강이 무너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3년에 NSC 상설화를 특히 지시했던 분입니다. 어떤 도발에도 만반의 대세를 갖춰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자, 이 말씀하고 NSC 상설화를 지시한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고요. 또 박 대통령은 보수 정권 출신의 대통령입니다. 보수 정권이 안보에 대해서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날짜 가지고 국방부 장관을 호통치고 또 보고 시점을 가지고 청와대가 옳다, 이런 말 할 때가 아닙니다. 예. 자, 뭐 북한의 도발이라는 게 좀 명백한 상황에서도 북한이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대응에 이렇게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 발 뻗고 자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북한이 조금 전에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멘트를 밝혔습니다. 이 장면, 방금 전에 들어온 장면인데요.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현재 있는 우리 군인들도 폭발 장면을 목격하였다. 의문되는 점이 없지 않았지만 남측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별로 크게 관심하지 않았다. 설사 폭발된 지뢰가 만에 하나 우리 군대의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그 지뢰가 서울 한복판에서 터졌다면 그때에도 우리 군대가 들어가 매설했다고 우겨댈 셈인가? 만약 우리 군대의 소행이라고 그렇게도 우겨대고 싶으면 그를 증명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시하라. 앞뒤가 안 맞는 게. 자, 뭐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